그 다음 이제 인사행정 규범이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타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너무 이게 민감하고 또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걸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예를 많이 들어요. 지방자치법이 거의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잘 들어봐.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입법 예고가 됐는데 언제까지 입법 예고하냐면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누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가 돼 있죠. 그러면 12월 24일이 끝나면 입법 예고가 끝나요. 이 입법 예고 기간 때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개정을 할 건데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제 행정부로 법률안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행정부 이제 해당 상임위가 검토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넘어가고 본회의 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아마 올해 안에 굉장히 힘들죠. 올해 안에 힘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정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부칙 1조가 뭐냐면 부칙 1조가 이 개정안은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요. 뭐라고?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제정도 안 됐으니까 공포도 당연히 안 됐죠. 근데 1년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효력이 없는 법이 왜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 떠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봐야 된다니까. 그걸 봐버리면 굉장히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중요한 논점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우리가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게 뭐예요? 장한테 청구해요? 의회한테 청구해요? 장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정안에는 의회한테 청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 언론사에 돌아다니는 걸 자꾸 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은 그 법에 효력이 없다니까. 아직 제정도 안 됐고 제정돼서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효력이 없어요. 그 법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많은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휴대폰에 또 저장을 했고 다니는데 내가 일부 가르쳐줘요. 야야 이거 봐라. 1년 후부터 효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년은 효력이 없다니까. 아니 내년부터 효력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한테 다 나갔지. 나갔잖아요. 내년부터 효력이 있는 것은 수업시간 다 해줘요. 근데 뭐 내년 시험 볼 사람이 내후년 그 다음에 효력 있는 걸 갖고 왜 해? 내년에 답이 아닌데 그게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거기 전혀 막 친구들이 그런 거 갖고 있더라도 저 왜 보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막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대. 그거 딱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효력 없어요 내년에도. 오케이? 혹시 큰 여러분이 착각을 일으켜서 틀려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효력이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해줍니다. 최소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 없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사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불리한 처분은 전부 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뭐한다?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 임용권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거 다 맞는데 뭐가 틀려요? 요게 틀린 거예요.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오케이? 징계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강등, 해임, 파면 6개입니다. 오케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공무원의 임용의 결격 사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직권면직은 징계 아닙니다. 2번 갑시다. 공무원의 신분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는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뭐 안 돼?
근평과 승진 탈락만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과 승진 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 직제와 정원의 규정이 바뀌어 현재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 봐. 직제와 정원의 규정이 바뀌어서 정원을 초과했으면 즉 업무가 없어진 거예요. 직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당연퇴직 사유다. 직권면직 사유 1번이다. 이게 직권면직 사유 1번이잖아요. 이게 직권면직 사유 1번입니다. 오케이? 공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함으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봐봐. 공고사직은 사표 내라고 강요하는 것을 공고사직이에요. 사표 내라고. 그러니까 형식은 뭐예요? 사표 내는 거잖아요. 의원면직 사표를 냈는데 실제로 뭐 강제퇴직이잖아요. 사표 내라고 강요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사직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직계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직계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가 없을 뿐이에요. 직위. 다시 기획재정부 공기업과장 상급 홍길동. 그래서 직위가 뭐예요? 기획재정부 공기업과장 상급 홍길동. 이게 직위예요. 직위. 기획재정부 공기업과장 이게 직위. 상급은 계급, 홍길동이는 사람. 이게 없어지고 상급 홍길동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위제는 뭐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틀렸죠?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강등이 징계입니다. 오케이?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강임은 동의할 때 내려가기 때문에 징계가 아닙니다. 강등이 징계입니다.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행정학은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에서 발생하면 꼭 학자들은 한번 물어봅니다. 이 문제가 2014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때 어떤 한 분이 공고사직을 당합니다. 알 건데 잘 모른가?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한번 공고사직을 실제로는 강제퇴직이라는 걸 한번 물어보죠. 오케이. 3번 갑시다.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직계제입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행위를 말한다. 들어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돼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겁니다. 직계제는. 틀린 거예요. 직권면직이죠.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 정원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직권면직은요. 직권면직은 오케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면직이요 면직.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무원의 뭐한다? 직권면직의 1번이잖아요. 1번인데 어디까지만 틀린 거예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면직 당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걸 말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고 퇴직금의 아니죠.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는 건 파면입니다. 파면. 5년 이상 근무자는 파면당하면 2분의 1을 삭감하고 5년 미만 근무자는 뭐한다? 4분의 1을 삭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임은 원칙은 퇴직금을 다 받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금 등을 횡령했을 때는 4분의 1이나 8분의 1을 삭감당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지. 삭감당한다가 아니에요. 원칙은 퇴직금 다 받고 오케이? 2분의 1은 전혀 아니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하나이고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감액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해임이다. 해임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감면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보수를 전액 감면.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4번 갑시다. 임용이죠.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때는 5년. 답은 1번이네. 해임은 3년. 파면이 5년입니다. 오케이.
해임이 3년, 파면이 5년간 재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얘는. 옳지 않은 걸 구하랬으니까 1번이 답이고 얘는 옳은 지문이고. 왜? 능률성이 저하되잖아요. 근무 경력이 뭐예요? 연공서열은 무능력자도 승진해요.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의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전직과 전보는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행정가가 양성되고 일반 행정가는 조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할거주의를 극복합니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됐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5번 갑시다.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맞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행령 유형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봐봐. 해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다 받아요. 근데 이 사유, 금품과 향응, 공금 등을 행령했을 때는 뭐한다? 4분의 1 또는 8분의 1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임인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해서 틀린 거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핵심 뭐예요? 파면이야, 파면. 파면이 된 경우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5년 미만인 자는 4분의 1을 감합니다. 오케이. 5년 미만인 자는 4분의 1을 감하죠. 답은 2번이 되고. 국가공무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맞아, 틀려? 왜 틀려요? 맞죠? 강등이 빠져 있죠. 강등이 빠져 있어서 틀립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죠.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수 주지 않습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화합니다. 맞죠?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틀릴까? 진행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자,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징계 의결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해임해버려요. 퇴직금 다 줘버려요. 근데 이 사람 파면 사유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를 안 해요. 왜 안 해? 퇴직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파면 받을 사람을 해임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표를 수리해서도 안 돼요. 왜? 퇴직금을 다 줘버리잖아. 파면이면 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2분의 1을 안 주잖아요. 5년 미만 근무자가 파면이라는 징계 의결을 가길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 5년 이상 근무자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현실에 많이 있죠. 징계 의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 틀린 겁니다.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7번 봅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봅시다. 이제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원칙은 누구예요? 6급 이하가 가입합니다. 근데 6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두 번째가 인사보수. 세 번째가 교정수사. 네 번째가 노동관계 조정. 이렇게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키워드만. 그래서 인사보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안 됩니다. 노조 전임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무급 휴직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수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특수이익 집단이지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노조 전임자는 뭐예요?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휴직계를 내야 돼요. 휴직계 내면 당연히 보수 안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급 휴직입니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가 정치활동 못합니다. 오케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 안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왜?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이잖아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파업하고 태업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우리나라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대부분 나라가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ILO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ILO는 국제노동자연기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인정하지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가장 쉬운 단체 행동권이 파업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8번 갑시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단체 교섭의 대상입니다. 단체 교섭은 뭐예요? 업무 조건과 관련된 것만 단체 교섭입니다.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조합원의 보수, 예산 기금, 정책 기획 및 정책 결정.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2번, 2번. 단체 교섭의 99%가 보수지. 임금 협상. 나머지는 안 돼요. 예.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뭐예요? 법으로 정해요.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지방정부법이 정하는 거고. 오케이? 정원은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결정해요. 예산은 누가 편성해요? 행정부가 편성하고 행정부가 집행, 국회가 심의 의결해요.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정책 결정은 누가 해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가 하는 거지. 공무원들의 이익, 노동조합, 공무원들 특수 이익단이라니까? 이익단이 무슨 정책 결정을 해요?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봅시다. 답은 2번인데 밑에 봐요. 비교섭사항은 뭐? 비교섭사항. 347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비교섭입니다. 법제 8점 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권한을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운영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주로 내는 게 뭐예요? 임용권 행사와 정책 결정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교섭이 될 수 없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라는 겁니다. 1번 정책 기획 또는 계획의 위반 등 정책 결정. 2번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 행사,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예산, 기금. 오케이. 행정 쟁송이죠. 준사법작용을 교섭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행정심판, 소총 같은 것을 교섭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정하는 거지 노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 정도. 9번 갑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구예요? 6급 이하입니다. 오케이? 5급은 안 되죠. 3번도 안 되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걸 잘 생각해봐.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 봐봐요. 애무영사직은 계급이 있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예무영사직은 일반직이야, 특정직이야? 특정직이잖아요. 왜? 계급이 없으니까 특정직이잖아요. 1급, 9급, 계급이 없다는 게 죄송해요. 1급, 9급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예무영사직은 뭐냐면 다른 경력이 있죠. 10년 미만의 예무영사직렬은 공무원은 뭐한다? 10년 미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1급, 9급이었기 때문에 6급 이하란 말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직장협의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4번은 뭐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로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면 이 문제 봐봐요. 2013년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직장협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왜 나오게 된 거야? 김대중 정부 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부가 국회로 제출해요. 근데 국회가 이걸 부결해요. 그때가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부결되니까 직장협의회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그 당시 부결된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가입 대상자들이 전부 다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 원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조 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봐요? 그러면 이 단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철도청이었어요? 한국철도공사였어요? 철도청이었어요. 원래 17청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18부 5청 17청 그러잖아요. 그런 청 중에 하나였어요. 전부 다 공무원이었거든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 실질적인 노무에 종사한 즉 실제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뭐 그 선로 깔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뭐 한다? 그 당시 이제 없어진 개념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공직 분류가 좀 이게 좀 너무 깊게 들어간다. 고용직 공무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 실제로 뭐 노동조합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고 최신부였어요. 옛날엔 최신부인데 집배원 아저씨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집배원 아저씨 전부 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죠. 문재인 정부 들어 전환돼. 그 전에는 그분들은 실제로 뭐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분들은 원래 노동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직장협의회의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맥락이에요, 이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단서에 따라 노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노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의무영사직 10년 미만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오케이. 됐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돼요. 직장협의회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 공무원 노동조합을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거. 그 정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10번.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거. 이 말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논거로 옳지 않은 겁니다. 반대하는 논거로. 1번.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맞잖아요. 왜? 실적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실적에 의해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더라 퇴직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해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는 죄송합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실적주의예요? 적극적 인사행정이잖아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해서 나온 적극적 인사행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공직인의 의사소통을 약화해 답은 3번입니다.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순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한론의 근거가 아니라 찬성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년에 여러분 부처의 장관님은 얼굴을 써봐요. 텔레비전에 보세요. 똑같다니까. 아니 신입 공무원이 어떻게 장관님 얼굴을 그냥 그 청사 안에서 자주 봬요. 지나가다 어쩌다 한 번씩 보든가 텔레비전을 보는 거지 더 많지.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과 관리자 간의 대등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게 웃긴 거예요. 뭐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내가 하나 물어볼까?
쫙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부처의 장관님께서 걸어와요. 여러분이 가. 인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인사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 그분이 여러분 소속의 장관님이란 거 알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이 소속 공무원인지 몰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뭔 말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상위 관리자와 하위직 공무원은 대등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대등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위직은 뭐예요? 조직으로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인정됨으로써 관리자가 하위자 간에 대등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전달이 촉진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근거가 공직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하위직과 관리층 간의 의사소통을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원활하게 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거고. 보수 현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맞잖아요. 공무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뒷주문이 뭐예요? 국민 부담으로 하니까 이건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